네, 전 시간에 했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은 이거를요, 테이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죠? 학생 한 명이 들어있는 거는 테이블에서는 그 로우가 되죠. 이 로우가 우리 파이썬에서는 지금 딕셔너리로 표현이 된 겁니다. 딕셔너리로 표현이 된 거고요. 각각의 컬럼들이 있겠죠. 테이블 혹은 데이터 프레임에는 컬럼들이 있을 텐데 그 컬럼의 이름들이 딕셔너리에서는 키값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딕셔너리가 가지고 있는 value들이 각 행에 들어있는 자료들, 데이터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좀 조작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생긴 데이터 프레임을 조작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새로운 파생 변수 같은 것들을 계산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 코드를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을 하다 보니 반복문 청점이나 평균을 계산하는 거는 똑같은 코드다. 그럼 똑같은 코드면 반복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에 반복을 할 수 있도록 리스트를 설계를 한 거예요. 학생들을 각각 저장하는 리스트를 설계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총점을 계산하는 공식, 평균을 계산하는 공식이 모든 학생들에서 동일하게 할 수 있게끔 딕셔너리를 설계를 할 때 키값들을 만들어 준 거죠. 이렇게 그 각각의 학생들을 딕셔너리로 만들 때 키값들만 잘 맞춰주면, 동일한 키값들로 맞춰주면 우리가 총점을 계산하는 코드, 평균을 계산하는 코드 이런 것들을 반복문 안에서 반복을 하면서 만들어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안에 몇 명의 학생들이 있는지 상관없이 2명이 있든 3명이 있든 4명이 있든 똑같은 코드를 실행함으로써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낼 수 있겠다라고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렸죠. 여기에서의 문제점은 키값이 잘못된다거나 또 어떤 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했는데 어떤 학생은 국어, 영어, 수학이 아니라 사이언스라고 한다거나 꼭 오타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돼버리면 아래쪽에 있는 포문에서 동작해야 될 코드가 얘 때문에 제대로 동작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이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자, 함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def라고 하겠습니다. 함수 이름을 create student라고 할게요. 함수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함수가 하는 역할은 뭐냐면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를 create, 생성하는 거예요. 자, 학생 한 명이 있으려면 뭐가 있으면 돼요? 아까 우리 위에서 보면 이름 있으면 되죠. 국어 점수 있으면 되죠. 영어 점수 있으면 되죠. 마지막으로 수학 점수가 있으면 돼요. 이렇게. 학생 한 명에 대한 정보를 create, 생성하기 위해서 4개의 값이 주어지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는 학생을 만들 때 뭘로 만들기로 했어요? 딕셔너리로 만들기로 했죠? 딕셔너리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student라고 쓸까요? 딕셔너리가 되면 돼요. 딕셔너리가. 자, 이렇게 하면 딕셔너리죠. 키값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name이라고. name에는 뭘 넣으면 될까요? name 넣으시면 돼요. 여기 있는 name은 문자열입니다. 그죠? 네. 딕셔너리를 만들 때 키로 문자열 name을 쓰겠다는 얘기고요. 여기 있는 name은 뭘 가리키는 걸까요? 여기 있는 name은 아규먼트로 전달받은 값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더 추가하면 되는 거죠. 이제 국어 점수라고 해서 전달받은 값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 영어 점수라고 해서 전달받은 값을 써주시면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수학 점수라고 해서 전달받은 값을 써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에 얘를 return을 해주시는 거예요. student. 자, 이 코드가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create student 호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름 오쌤이라고 하는 학생이 있어요. 자, 두 번째 아규먼트는 코리안 국어 점수. 오쌤은 국어를 잘 못했어요. 그다음 세 번째 잉글리시. 네. 영어는 그냥 평범하게 했어요. 마지막 네 번째 매스 수학 점수예요. 수학은 되게 잘했어요. 라고 한다면 자, 이런 모습의 딕셔너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잉글리시라고 하는 키값에 70점이 들어간 거고, 코리안이라고 하는 키값에 50점이 들어간 거고, 매스가 100점, 네임이 오쌤이에요. 자, 이렇게 되는 이유는 첫 번째가 네임이죠. 첫 번째가 네임, 그게 오쌤 이렇게. 두 번째가 뭐예요? 두 번째가 코리안이죠. 코리안.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코리안 50점이네요. 코리안 50점 맞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70점은 뭐예요? 잉글리시죠. 잉글리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잉글리시 70점 맞죠? 마지막 네 번째가 뭐냐면 매스 수학 점수란 말이에요. 수학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이 순서가 이 출력되는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닙니다.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아마도 출력할 때 키값들을 알파벳 순서로 정리를 해버려서 그런 거지 실제로 만들어진 키값들은 name, Korean, English, Math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죠? 자, 이 방법의 장점이 뭐예요? 이 방법의 장점은 딕셔너리들이 만들어질 때 학생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들이 만들어질 때 키값들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없어요. 점수들이 이름이나 점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만들어지는 딕셔너리는 항상 name, Korean, English, Math 딱 이것만 갖는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아까 우리가 전 시간에 봤었던 그런 문제가 사라지겠죠. 잉글리시에서 여러 명의 학생들 중에서 딱 한 사람만 잉글리시가 오타가 들어간다거나 혹은 여러 사람 중에서 딱 한 사람만 매스가 없고 사이언스가 들어간다거나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이 함수를 이용하면. 그렇죠? 그래서 리스트를 만들어줄 때 위쪽에 있는 리스트들을 만들어줄 때 우리가 직접 이렇게 하드코딩 하지 말고 이렇게 직접 손으로 작성하지 말고 함수를 이용해서 방금 만든 함수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름,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순서대로 전달을 하면 어떻게 되겠다? 항상 똑같은 모양이에요. 값들은 달라지지만 똑같은 키들을 가지고 있는 똑같은 모양의 딕셔너리가 만들어지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거를 생각을 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 그러면 총점을 계산하는 코드, 평균을 계산하는 코드도 함수로 만들어 볼 수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번에는 이런 함수가 있다고 생각할게요. 자, 여기서 얘를 일단 저장을 할게요. STU 1번 프린트를 안 해도 되죠? STU 그냥 1번 이렇게 해도 똑같은 방식으로 출력을 해주죠. 똑같은 방식으로 출력을 해줍니다. 저장하는 목적은 이따가 다른 함수에다가 넣기 위해서 그런 거고요. 자, 이번에는요. 어떤 함수를 만들어 볼 거냐면 이런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총점을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 거예요. calculate 줄여가지고 calc라고만 할게요. 총점 계산해 주세요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우리가 필요한 거는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를 다 더한 총점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함수한테는 어떤 값, 무엇을 아규먼트로 넘겨줘야 될까요? 총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이 함수한테 넘겨줘야 되는 값들은 국어 점수와 영어 점수와 수학 점수 넘겨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가 총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뭐가 있냐 하면 죄송합니다. 총점을 계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은 세 과목의 점수가 있으면 된단 말이에요. 다른 과목은 없으니까. 그러면 아규먼트를 전달하는 방법이 세 과목을 각각 넘겨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넘겨주는 방법이 있을 거고 또 한 가지 방법은 스튜던트라고 하는 딕셔너리 자체를 넘겨버리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위에서 만들어진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진 딕셔너리 자체를 얘가 스튜던트가 되니까 이 딕셔너리 자체를 함수한테 넘겨버리면 함수 내부에서 스튜던트의 영어 점수 찾고, 그죠? 스튜던트의 국어 점수 찾고, 스튜던트의 수학 점수를 자기가 찾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함수를 만드는 방법 중에 아규먼트를 전달하시는 방법이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세 개의 점수를 각각 전달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지금처럼 세 과목의 점수를 가지고 있는 객체, 딕셔너리가 객체니까 객체를 넘겨주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저는 여기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써볼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을 쓰면 여기서 가정하는 게 있죠. 스튜던트는 이런 모양의 딕셔너리다라고 하는 거를 가정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총점을 계산을 하는 거예요. 토탈이라고 총점을 계산하는 거. 어떻게 계산하면 돼요? 학생, 스튜던트. 여기서 스튜던트는 아규먼트 스튜던트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튜던트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를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국어 점수라고 쓰시면 돼요. 그렇겠죠? 이게 국어 점수. 더하기 학생에서 이번에는 영어 점수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스튜던트 마지막으로 수학 점수라고 쓰시면 됩니다. 네, 제가 따로 그 주석으로 설명을 드리지는 않았지만 얘는 뭐라고 가정을 하는 거다? 위쪽처럼 만들어진 딕셔너리라고 가정을 하는 거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딕셔너리이기 때문에 코리언이라고 하는 키값, 딕셔너리에서 잉글리쉬라고 하는 키값, 딕셔너리에서 매스라고 하는 키값으로 값들을 찾아내게 되면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 50점, 국어 점수. 얘는 영어 점수 70점. 그리고 얘는 수학 점수 100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세 개 다 더해주면 총점이 되는 거잖아요. 자, 총점 계산했으니까 뭐만 해주면 되죠? 우리 이제 총점을 리턴해라 라고 하면 끝인 거잖아요. 얘가 그 함수가 해야 될 이 일의 전부인 거예요. 자, 그럼 제대로 동작하는지 볼까요? 캘크, 토탈 이렇게 하고 1번 학생의 토탈 점수 출력해 주세요 라고 하면 자, 국어 점수 50점이었고요. 영어 점수 70점 합치면 120점이죠. 거기다가 수학 점수 100점 합쳐주면 220점. 맞아요? 맞죠? 이렇게 함수를 만들어 볼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다른 학생을 더 만들었다면 그 학생을 또 넘겨주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오쌤이 아니라 홍길동이라고 하는 학생을 만들어서 여기다 넘겨주면 똑같은 키값들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라고 하는 똑같은 키값들을 가지고 있을 거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볼 수가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만든 이 함수는 다른 모양의 객체에서는 사용할 수가 없고 오로지 어떤 모양의 객체에서만 이런 모양의 딕셔너리 객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코드를 만든 거예요. 아주 일반적인 코드를 만든 게 아니라 약간 특수하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전달되는 아규먼트가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라고 하는 키들을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다라고 하는 특수한 경우에 한정 지어서 동작할 수 있는 함수를 만든 거예요. 그래도 되죠. 우리가 원하는 건 이것만 있으니까 일단은 최대한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되셨습니까? 네. 자, 평균을 계산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에서 할 거는 뭐예요? 그 다음 단계에서 할 거는 평균 계산해 주면 되죠. 평균. 평균은 세 과목,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과목이라고만 가정하고 3으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자, 이것도 함수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캘크 민이라고 할까요? 평균을 계산하기 위해서도 필요한 거는 우선 총점이 계산이 돼야 되고 총점이 계산이 되려면 국영수 세 과목이 있어야 되고 근데 국영수는 누가 가지고 있다? 스튜던트가 가지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도요 똑같이 스튜던트를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아규먼트로. 계산 공식을 직접 쓸 수도, 계산 공식을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평균은 스튜던트의 국어 점수, 괄호로 묶어야 되겠죠. 이렇게 국어 점수 더하기 스튜던트의 그다음에 영어 점수 더하기 마지막으로 스튜던트의 수학 점수 이렇게 계산한 다음에 나누기 3을 하면 이게 평균이겠죠. 나누기를 하기 전에 더하기를 먼저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괄호로 묶어준 거고요. 연산자 우선 순위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아규먼트, 학생이라고 하는 이 아규먼트는 일반적인 모든 객체에 대해서 다 성립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만 가정을 하겠다? 그 객체가 코리안이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고 있고 잉글리시라고 하는 객체를 가지고 키값을 가지고 있고 매스라고 하는 키값을 가지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다라고 해서 만든 코드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를 더 우리가 조금만 더 나아가 보면 우리가 함수를 만든 목적이 뭐냐 하면 함수를 만든 목적은 같은 코드가 있으면 함수를 사용해서 같은 동작을 반복하기 위해서 함수를 만든 거죠. 자, 이렇게 리턴되는 값을 보면 이 값은 우리가 함수를 호출해주면 calc total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해주면 리턴되는 값이 여기 있는 계산 결과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이렇게 쓰셔도 되지만 아까처럼 쓰셔도 되지만 여기를요 calc total하고 student라고 쓰셔도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누군가가 이 함수를 호출할 때 학생이라고 하는 딕셔너리 여기 있는 딕셔너리를 넘겼을 거고요. 그 딕셔너리를 총점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다시 이렇게 넘겨주면 여기서처럼 총점이 계산이 될 거고요. 계산된 총점을 3으로 나눠주면 그게 평균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도 만들어 볼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마지막으로 남은 거는 뭐냐면 계산된 평균 값을 리턴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 오쌤이라고 하는 학생의 세 과목 평균 점수가 제대로 계산되는지 볼까요?
220점이니까 3으로 나누면 몇 점일까요? 3, 7, 21, 10점. 3, 3, 9. 대략 한 73.3 정도가 되겠네요. 평균 계산해보면. 계산해보죠. 캘크 평균 누구의 오쌤이라고 하는 학생의 스튜던트. 아, 죄송합니다. 스튜던트가 아니라 STU 1번이죠. 변수 이름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변수 이름은 STU 1번이었잖아요. STU 1번. 그러니까 여기도 STU 1번. 총점 계산할 때도 STU 1번. 평균 계산할 때도 STU 1번 하고 넘겨주면 되죠. 계산 결과 맞습니까? 맞죠. 자, 함수가 동작하는 방식을 볼게요. 캘크민을 호출하면서 여기서 캘크민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하면서 넘겨준 아규먼트는 이렇게 생긴 딕셔너리를 넘겼어요. 이 STU 1번이라고 하는 객체는 이 녀석이기 때문에 이 딕셔너리가 어디로 온 거다? 캘크민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럼 얘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여기 있는 딕셔너리인 거예요. 근데 그 똑같은 딕셔너리를 변수 이름 보세요. 스튜던트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누구한테 줬어요? 캘크 토탈한테 줬어요. 캘크 토탈한테 줬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딕셔너리가 이렇게 만들어진 STU 1번이라고 하는 딕셔너리가 처음에는 여기로 들어왔는데 그러면 얘가 여기로 가겠죠. 그게 캘크 토탈로 갔어요. 캘크 토탈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아, 네. 캘크 토탈은 여기 있잖아요. 여기. 그죠?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거예요. 여기. 그래서 여기서 아까 했었던 것처럼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가 나왔죠. 리턴 됐어요. 리턴은 자기를 불러준 것으로 리턴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로 리턴해요? 여기 리턴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자리에 뭐가 온 거냐 하면 220점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걸 3으로 나눈 거예요. 그걸 다시 리턴을 했죠. 리턴 어디로? 자기 불러준 곳으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가 토탈을 불렀고, 평균을 호출을 했고, 그럼 여기서는 여기로 가고, 여기서 토탈을 호출을 했고, 토탈 호출했으니까 여기서는 다시 여기로 가고, 여기서 리턴을 해주고, 리턴 값이 여기로 오고, 계산을 하고, 계산 끝난 다음에 계산 결과를 리턴했으니까 자기 불러준 곳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이런 과정이 이 코드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는 3개의 함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한 명에 대한 자료, 딕셔너리를 만들어주는 함수를 가지고 있고요. 테스트 끝냈죠. 잘 만들어진다라고 한 테스트 끝냈죠. 그 다음에 학생 한 명이 있으면 그 학생 한 명의 국영수 총점을 계산해주는 함수 제대로 동작한다라는 거 테스트 끝냈고요. 그 다음에 학생 한 명의 자료가 있으면 그 학생의 평균을 계산해서 리턴해준다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었고 테스트까지 정상적으로 계산이 된다라고 하는 것까지 테스트를 끝냈어요. 그죠? 자, 그러면 3개를 한꺼번에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스튜던츠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이렇게 리스트로.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여러 개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배경 설명에서 했었던 것처럼 리스트 안에 딕셔너리가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아까는 우리가 딕셔너리를 직접 만들었지만 여기서는 딕셔너리를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 create student를 이용해서 만들겠다. create student를 이용해서. 아까처럼 뭐 이름은 AAA. 그 다음에는 순서대로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순서대로 넘기면 되죠.
뭐 간단한 뭐 100점, 90점, 80점 이렇게 해보죠. 자, 이게 첫 번째 학생이에요. 첫 번째 학생. 두 번째 학생은 똑같은 함수를 이용해서 뭐 BBB 이렇게 만들고요. 50점, 60점, 70점 대충 만들게요. 이렇게 만들고 한 명 더 있어요. Create Student 이름을 문자열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국영수죠. 90점, 92점, 98점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은 3명만 만들어 볼게요. 3명만. 출력 한번 해볼까요? student 하고 해서 출력 한번 해볼까요? 3명 들어가 있죠. AAA라고 하는 학생 들어가 있고요. BBB라고 하는 학생 들어가 있고 CCC라고 하는 학생 들어가 있습니다. A는 국어 점수가 100점, 국어 점수 100점이죠. 영어 점수 90점, 영어 점수 90점, 수학 점수 80점. 맞죠? 다른 것도 다 맞을 거예요. 자, 여기 있는 코드와 위쪽에서 우리가 처음에 전 시간에 만들었던 코드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전 시간에는 우리가 학생 한 명을 만들기 위해서 일일이 반복했어요. name, Korean, English, Math 이런 식으로 첫 번째 학생에 대해서도 두 번째 학생에서도 똑같이 반복을 했죠. 세 번째 학생을 만들 때에도 name, Korean 이런 식으로 똑같이 반복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다? 오타가 생기는 거라든가 뭐 매스 대신에 사이언스가 들어가는 거라든가 그런 문제점들이 생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코드를 볼까요? 지금 코드를 보시면 함수를 만들었죠. 학생을 만들어주세요 하고 만들었단 말이에요. 만들어진 내용은 똑같아요. 만들어진 내용은 똑같은데 만들 때 문자열과 숫자만 넘기지 키값을 우리가 지정하는 게 아니죠. 키값은 누가 만들어줘요? 함수가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똑같은 함수가 호출되면 그 다음에 만들어진 딕셔너리도 키는 항상 똑같은 키들로만 만들어지겠죠. 이게 함수를 사용하는 장점이 됩니다. 함수를 사용하면 항상 어떻게 똑같은 모습으로 결과들을 리턴 받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모습.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 과정은 비슷해요. 리스트에서 학생들을 한 명씩 꺼내면서 무엇을 하겠다? 총점 평균을 계산을 하겠다. 자, 그럼 for 학생을 꺼내는 거죠. 어디에서? 바로 위에 있는 students라고 하는 리스트에서. 자, 총점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이제는 아까 만들어둔 함수가 있었어요. 총점 계산하는 함수는 만들었잖아요. 캘크 토탈. 여기다 뭐만 넘기면 된다? 리스트에서 꺼낸 학생을 아규먼트로 넘기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제가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위쪽에서 캘크 토탈이나 캘크 민을 만들 때 점수를 각각 입력받는 게 아니라 학생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전달받게끔 함수를 만들었던 이유가 이렇게 쓰면 되니까. 리스트에서 하나를 꺼내면 딕셔너리가 될 거고 그 딕셔너리 자체를 그냥 넘겨버려 가지고 총점을 계산해 주세요 라고 하는 함수를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면 총점 계산 되겠죠. 평균은 어떻게 계산될까요? 이것도 우리 함수 만들었잖아요. 캘크 민이라고 함수 만들었죠. 여기도 똑같이 동일하게 총점 계산하는 그런 로직과 동일하게 리스트에서 꺼낸 학생이라고 하는 딕셔너리를 아규먼트로 전달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함수가 이 아규먼트를 보고서 총점 계산해서 리턴해 줄 거고 여기 아규먼트에 있는 점수들을 보고서 평균을 계산해서 리턴을 해줄 거랍니다. 자, 이제 총점과 평균이 전부 다 있으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만 하면 돼요? 출력만 하면 끝나는 거죠. print, formatted string.
아까와 동일한 형식으로 출력을 할게요. 이름과 평점과 그리고 평균을 출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총점은 계산된 변수가 토탈. 평균은 계산된 변수가 mean. 이름은 누가 가지고 있냐면 S가 가지고 있어요. 그죠? 요거는 어쩔 수 없어요. 여기서 직접 빼야 돼요. 그래서 S는 인덱스. 그리고 여기서는 대괄호, 큰 따옴표. 왜 그러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의 문자열이 돼야 되기 때문에 문자열과 그 다음에 딕셔너리의 키값은 구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바깥쪽을 작은 따옴표를 했으면 안쪽은 큰 따옴표를 해주셔야 돼요. 여기를 네임. 원하는 결과가 나왔죠. 270점이면 평균 90, 180점이면 평균 60, 280점이면 평균이 93.3 이렇게 나오죠. 네, 이게 함수들을 이용해서 한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함수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모르더라도 여기 코드셀에 있는 코드와 여기 코드셀에 있는 코드들은 대충 이 코드가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는 이해할 수가 있어요. 학생을 만들겠다.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만들겠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학생을 만들겠다. 또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만들겠다. 학생을 만들겠다. 이번에는 또 다른 정보들을 가지고 있는 학생을 만들겠다. 그래서 여기에는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가 몇 개 들어간다? 객체가 3개가 들어간다.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코드는 그럼 위에서 만들어진 스튜던트에서 하나씩 꺼낼 때 그럼 꺼내는 게 첫 번째 학생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처음에 꺼내질 거고요. 두 번째 이터레이션을 할 때에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꺼내질 거고요. 세 번째 이터레이션을 할 때에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꺼내지겠죠. 각각의 학생에 대해서 그 학생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서 토탈 값 계산해 주세요 를 하고 있고 요 토탈 값을 계산해 주세요를 하고 있고 그럼 그 학생의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를 하고 있어요. 요 점수들의 평균을 계산해 주세요를 하고 있죠. 그런 다음에 이름 출력하고 여기서 계산된 총점 출력하고 여기서 계산된 평균을 계산해요. 그게 폼은 한 번에서. 그럼 이거를 반복할 때마다 똑같은 동작을 또 반복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코드만 보면 얘네들이 무엇을 할 것인지 대충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학생을 만들고 그 학생의 총점을 계산하고 그 학생의 평균을 계산하고 결과를 출력하고 두 번째 학생이 만들어져 있고 두 번째 학생의 총점과 평균을 계산해서 출력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쓰는 장점이 되는 거예요. 항상 똑같은 모양을 갖게 되도록 리턴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똑같은 아규먼트를 갖도록 함수를 설계할 수가 있고 똑같은 어떤 모양의 오브젝트들을 리턴할 수 있도록 함수를 설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용하면 그 아까와 같은 그런 단점들을 해결할 수가 있겠다라고. 여기까지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었었어요. 함수형 프로그래밍.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행복해 했었어요. 한동안. 그러다가 이제 또 어떤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러면 학생을 만들 때 갑자기 3과목만 시험을 보던 그런 학교에서 과목이 하나 늘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가 바뀌냐면 학생을 만드는 코드가 바뀌어야 되고요.
바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총점을 계산하는 코드도 바뀌어야 돼. 아니면 점수는 그대로 3개가 있었어요. 점수는 그대로 3개가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에서 잉글리시라고 하지 않고 그냥 줄여가지고 ENG라고만 바꿔버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겠죠. 네. 과목 이름을 풀 네임으로 쓰지 않고 그냥 코드값 비슷하게 약자로 과목 이름들을 쓸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얘 하나를 바꿔버리면 그 다음에 뭐가 바뀌어야 돼? 총점 계산하는 함수에서도 키값 이거에 맞춰서 바뀌어줘야 돼요. 그리고 평균 계산하는 함수에서도 얘는 바뀔 필요가 없겠군요. 이것만 바뀌면 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자면 우리가 create student까지는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뭐 똑같은 키, 네임, 코리안, 잉글리시, 매스라고 하는 동일한 모양의 딕셔너리를 리턴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함수까지는 괜찮은데 문제가 되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총점을 계산하는 함수와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가 누구의 의존적이다? 이 create student라고 하는 함수의 의존적이다라고 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 총점을 계산하는 함수와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는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서 아주 제너럴하게 만든 그런 함수가 아니라 오로지 어디에서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함수다? student. create student라고 하는 함수가 리턴해주는 딕셔너리에 대해서만 동작할 수 있도록 만든 함수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만들어진 이 student라고 하는 자료값과 데이터들과 여기 있는 함수를 묶어버릴 수 없겠느냐. 이 함수들이 학생 한 명, 즉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점수들을 가지고 있는 그 학생 한 명과 너무나 밀접하게 관련을 가지고 있는 함수다 보니 얘네들은 다른 데에서 쓰면 안 돼. 반드시 국어, 영어, 수학을 가지고 있는 그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에서만 써야 돼라고 그 제약 사항을 줄 수는 없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그 다음에 객체 지향 프로그램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객체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데이터와 기능, 함수를 하나의 객체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게 분리가 되어 있었어요. 순수하게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함수가 있었고 순수하게 계산만 하는 함수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름,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데이터들과 그 다음에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총점을 계산하겠다, 평균을 계산하겠다라고 하는 기능을 하나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하나의 객체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제약사항이라고 하는 거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이 함수는 여기서만 써야 돼라고 하는 게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개념이 뭐냐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 나오게 됩니다. 자, 말로 설명드린 부분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텍스트셀을 해서. 네. 펑셔널 프로그래밍의 문제점은 뭐냐면 함수형 평점과 총점, 평균을 계산하는 함수들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학생, 그냥 학생이라고 할게요. 학생 딕셔너리와 다시 얘기하면 그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국어, 영어, 수학 점수 데이터들이죠. 학생 딕트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단점이에요. 장점일 수 있지만 단점이에요.
우리가 만드는 총점 평균은 다른 객체에서는 못 쓰는 함수예요. 오로지 학생 딕셔너리, 즉 국어, 영어, 수학만 가지고 있는 딕셔너리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함수지 다른 데서는 사용하지 못하는 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매우 데이터와 기능이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점이 이거를 서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연결점이 함수형에서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는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과 여기서 데이터라고 하면 뭐 이름도 데이터고요. 뭐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이런 것들도 데이터예요. 그죠? 데이터들과 기능들을 기능이라고 하면 함수예요. 함수. 다시 얘기하면 평균을 계산한다, 총점을 계산한다 라고 하는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과 기능들을 하나의 객체로 묶을 수 없을까? 사람들이 이거를 고민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나오게 된 게 뭐다? OP라고 하는 게 나온 겁니다. OP. OP는 뭐의 약자냐면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프로그래밍의 약자예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방식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런 게 태어나게 돼요. 자,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기 전에 몇 가지 용어들을 정리를 해드릴게요. 그동안 제가 객체라고 하는 용어를 되게 많이 썼었어요. 오브젝트. 정확하게 객체는 제가 그동안 객체는 던수에 저장할 수 있는 거 이렇게만 설명을 드렸었죠. 우리가 소프트웨어로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대상 프로그램이라고 하겠습니다. 소프트웨어라고 하지 않아요. 프로그램으로 구현할 대상이 객체예요. 말이 좀 어렵긴 한데 숫자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 거고 문자열이라고 하는 대상이 있는 거고요. 숫자라고 하는 거는 1, 2, 3, 4, 5, 6이라고 하는 크기를 갖고 있는 대상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뭐 아니 문자열이라고 하는 대상 문자열이라고 하는 거는 뭐 A, B, C, D 가나다라 이런 대상 이런 게 객체예요. 객체의 특징은 뭐냐면 객체의 특징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숫자 하나만 생각해 보세요. 숫자는 1, 2, 3, 4 혹은 1.1, 1.2, 3.14 이런 것들이요. 그게 데이터죠. 그죠? 문자열 생각해 보시면 뭐 A, B, C, hello, 안녕하세요. 문자열. 데이터예요. 근데 데이터만 가지고 있느냐? 기능도 가지고 있어요. 숫자를 가지고서 우리는 어떤 기능을 할 수가 있어요.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를 해본다거나 문자열을 가지고 그 만들어져 있는 문자열의 어떤 기능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영어 같으면 문자열을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주세요 라거나 문자열을 전부 다 소문자로 바꿔주세요 라거나 문자열에서 공백들을 기준으로 단어들을 잘라주세요 라거나 등등등 그런 것들 이제 살펴볼 겁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구현할 그런 대상들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기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대상도 있어요. 데이터만 가지고 있는 대상도 있고
때로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대상들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데이터와 기능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위에서 만든 바로 학생입니다.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는요.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는 이름과 국어 점수, 영어 점수, 수학 점수라고 하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여기다가 한 가지 더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영수 점수들의 총점을 계산해주는 기능이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에 함께 묶여 있었으면 좋겠고, 데이터와 기능을 묶자라고 했잖아요. 묶을 수 없을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국어, 영어, 수학 점수들의 평균을 계산해 줄 수 있는 기능도 함께 이 객체 안에 묶였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럼 객체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그 내용에서는 객체는 학생이 되는 거예요. 객체는 학생이 되는 거고, 학생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름, 국어, 영어, 수학이라고 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학생이라고 하는 객체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평균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능, 총점 계산해 주세요라고 하는 기능.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한꺼번에 설계를 하는 거. 이거를 하나의 자료 구조로 데이터와 데이터 플러스 기능의 자료 구조를 설계를 해서 자료 구조를 설계하는 이게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입니다. 아직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좀 용어도 좀 어렵고 그러실 건데 잠깐 쉬는 시간 갖고요. 계속 이어서 한번 우리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더 할 거고요. 그리고 코드를 만들면서 용어들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잠깐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